송영자 할머니, 올해로 78세이신 이분은 평생을 김장과 함께 사셨습니다. 할머니에게 김장은 단순한 겨울 준비가 아닌 가족이 하나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죠. 매년 큰 손주들의 제잘거림과 며느리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할머니께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할머니는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이번 김장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이제는 바빠서 못 온다는 아이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손주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다 함께 모이길 바랐습니다. 할머니의 이 말씀에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아니 어쩌면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송영자 할머니의 특별했던 김장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송영자 할머니는 강원도 횡성에서 평생 농사일과 가사를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송 할머니께는 3자녀와 5손주가 있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웃고 떠들며 김장을 하던 그날들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뽑으신다고 해요. 할머니의 집 마당은 겨울마다 김장 준비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커다란 고무대야에는 절인 배추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빨간 고춧가루와 양념이 담긴 통에서는 진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할머니를 도왔죠. 어이쿠, 손주야, 양념은 그렇게 바르는 게 아니란다. 에이, 할머니.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잘할 수 있다니까요. 양념을 묻히며 장난치는 손주들을 보며 할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옆에서는 큰아들이 엄마 올해 배추가 정말 잘 됐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막내딸은 양념을 버무리다 옷에 튀긴 고춧가루를 보고 투덜거리면서도 엄마,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했었죠? 참 그립네요 하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득 찼던 웃음소리와 고소한 배추전 냄새는 송 할머니께 세상에서 가장 큰 위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겨웠던 풍경은 언제부턴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5년 전부터 자녀들이 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며 김장날에 빠지기 시작했죠. 한두 명이 빠지던 것이 어느새 모두의 일이 되었고 마당의 고무대야는 할머니 혼자 채우기에도 버거운 일이 됐습니다. 손주들은 방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만의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송영자 할머니는 그렇게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애들이 바쁜가 보지.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되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쓸쓸함은 커졌습니다. 이 배추들을 혼자서 만지다 보면 옛날이 떠오르더군요. 웃음소리도, 고춧가루 냄새도, 아이들 재롱도 이젠 전부 다 사라졌어요. 김장날 할머니는 혼자 김치통을 정리하며 마당 한편에 놓인 빈 고무대야를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누구도 오지 않는 조용한 집, 차가운 겨울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마당. 할머니는 그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내가 살아온 이 시간이 대체 뭘 남겼을까?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가장 서운한 것은 자녀들이 이제는 김장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쯤이라도 엄마 올해 김장은 언제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건 엄마 올해는 김치 사다 드릴게요 같은 말뿐이었죠.
할머니는 그때부터 김장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고리였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 고리가 끊어져 가는 것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 그리고 아무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치가 맛없어지면 어쩌겠어요? 문제는 김치가 아니라 이 가족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송영자 할머니의 이 말 속에는 우리도 잊고 지낸 가족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잊고 지냈던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횡성의 작은 병원에서 송영자 할머니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차가운 진료실의 공기 속에서 할머니는 담당이의 목소리를 멍하니 듣고 계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늦가을의 단풍이 마치 눈물처럼 흩날리는 듯했죠.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진료실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홀로 앉은 방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기억들이 희미해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마주하셨습니다. 손주들의 첫 돌잔치, 자녀들의 졸업식, 그리고 매년 겨울이면 온 가족이 모여 담그던 김장 김치까지, 이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하나씩 전화를 걸 때마다 할머니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짬을 내어 받은 듯한 전화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아, 그러세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치료법도 많다던데. 건조한 위로의 말들과 함께 전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할머니의 손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늦가을의 바람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는 매년 하던 것처럼 김장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의 전통이니까요. 마트에서 배추를 고르며 할머니는 작년 김장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큰 손주가 배추 씻는 걸 도와주겠다며 물장구를 치던 모습, 며느리들이 양념을 버무리며 나누던 웃음소리, 막내 아들이 숯불 갈비를 구워주겠다며 폼 잡던 모습까지,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에게 김장 날짜를 알리자 돌아온 답변들은 차갑기만 했죠. 어머니, 이번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엄마, 애들 학원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기간이라 못 갈 것 같은데. 자녀들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 누구도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달래줄 순 없었죠. 40년 넘게 이어온 가족의 전통이 이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대요. 평소 같았으면 손주들이라도 찾아왔을 텐데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손주들의 일상은 즐거워 보였지만 할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점점 짧아져만 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형식적인 이모티콘과 함께 오는 짧은 메시지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결국 그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펼쳐진 하얀 배추들이 마치 시간의 흔적처럼 차갑게 늘어서 있었죠. 예전에는 시끌벅적하던 마당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고춧가루를 버무리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던 손이 잠시 멈췄죠. 마당 한켠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할머니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 없이도 이 가족은 잘 살겠지. 한숨 섞인 독백이 가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은행잎 하나가 할머니의 발치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느덧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송영자 할머니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번 김장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호준아. 엄마인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백을 하듯 한 글자 한 글자를 조심스럽게 골라가며 말씀하셨죠.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김장하려고 하는데 작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한숨 섞인 대답이었죠. 엄마,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 마감이라. 첫째 아들 호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셨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말은 어떠니? 다음 주도 애들 학원이랑 과외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변명들은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술술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둘째 딸 일화에게 건 전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막내 정호의 답변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엄마, 김장은 이제 다들 사 먹잖아요. 굳이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김장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일화는 양념을 버무리며 웃고 있었고 호준이는 배추를 나르느라 바빴습니다. 정호는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장난을 치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그때는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득 20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일화가 배추전을 먹겠다고 조르던 모습, 정호가 양념 맛을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우던 순간 호준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추를 씻겠다고 나서던 모습까지. 너희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배추전도 이제는 내가 다시는 못 해줄 것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치시는데 마침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요즘은 김치도 다 배달해 주잖아요. 일화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뒤로 단체 채팅방이 조금씩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맛있는 김치 파는 곳 알아봐 드릴게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제 그런 힘든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둘 올라오는 메시지들. 얼핏 보면 자녀들의 걱정 어린 마음이 담긴 것 같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마당에 쌓아둔 배추들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쯤이면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던 마당이 이제는 낙엽만 쌓여가고 있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셨습니다. 해마다 찍어온 김장 사진들, 점점 커가는 아이들, 늘어나는 가족들, 그리고
조금씩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할머니의 인생이자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진들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 창밖으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앨범을 덮으셨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자녀들은 이제 김장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맛집 추천, 배달업체 정보, 김치 공장 견학 제안까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였죠. 나는 김치가 필요해서 하자는 게 아닌데. 한숨처럼 내뱉은 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원했던 건 단순한 김장이 아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순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죠.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이 닫혀있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송영자 할머니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단체 채팅방에 할머니가 올린 짧은 음성 메시지 하나가 시작이었죠. 얘들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 김장이 어쩌면 엄마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김장이 될 수도 있어. 채팅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지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사실 엄마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래. 아직은 괜찮지만 조금씩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하시는구나. 운이 나쁘면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 잠시 숨을 고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들은 마치 오랫동안 심장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너희들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선명해. 호준아, 내가 5살 때 배추전 먹겠다고 떼쓰던 거. 일화야, 내가 10살 때 양념 버무리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온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거. 정호야, 내가 중학생 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겠다고 하루 종일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던 거.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지더니 이내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기억들도 점점 흐려질 거래. 어쩌면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대. 채팅방에는 충격에 빠진 자녀들의 메시지가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눈물 섞인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울렸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이번 김장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안 될까? 예전처럼 마당에서 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웃고 손주들 제잘거리는 소리도 듣고. 순간 채팅방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호의 거친 음성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형님, 누님,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죠?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상황까지 갔다니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길래요. 정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장이 귀찮아서 바빠서 이런 핑계로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도 되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일화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우야, 내 말이 맞아. 우리가 참 너무했다. 너무했어. 호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큰 손주 민서가 처음으로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매일 SNS에 맛집 다니는 거, 친구들이랑 노는 거 올리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할머니랑의 시간은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네요. 채팅방이 눈물바다가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미안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우가 다시 한번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진정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모일게요. 예전처럼요. 아니,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요. 제가 지금 형님이랑 누님한테 전화할게요. 손주들도 다 데려올게요.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에 비치고 마당에 쌓인 배추들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자녀들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김장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 끝에 오랜만에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안 마당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공기 중엔 배추와 고춧가루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배추를 씻고 고무대야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마당엔 소금에 절인 배추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빨간 고춧가루와 새우젓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처음 도착한 사람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큰아들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배추 좀 옮겨드릴게요. 할머니는 큰아들의 손길을 보며 오랜만에 안도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딸과 막내 아들도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신기한 듯 여기저기를 둘러봤습니다. 딸이 배추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배추 냄새가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릴 때 생각나요.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띠셨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죠. 솔직히 처음엔 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회사 일도 많고 솔직히 김장은 엄마 혼자 하셔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어릴 적 기억도 떠오르고 엄마가 왜 이렇게 간절히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마당에는 어느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배추에 양념을 묻히며 장난을 쳤고 자녀들은 어깨를 맞대고 일하며 예전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정호가 김치를 양념 속에 넣다가 옷에 양념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봐요. 저 김치 어땠어요? 큰 아들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김치만 맛있으면 되지. 모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어요. 웃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면서 우리를 챙기셨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 기억 때문이에요. 김장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걸 오늘 다시 알았어요. 김장을 마칠 때쯤 할머니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마당을 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울게요.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만든 김치를 곁들여 수육을 삶아 먹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손주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할머니, 배추전도 해주세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배추전 반죽을 꺼내 다시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가족들이 한데 모여 뜨거운 수육과 김치를 맛보며 나누는 대화는 그동안 쌓였던 서먹함을 녹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김장날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내년에도 꼭 오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했지만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할머니는 이 행복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겁이 나요. 내년에도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김장을 할 수 있을까? 이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은 그저 이 순간이 고마울 뿐이에요. 송영자 할머니의 마지막 김장은 이렇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며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내년에는 꼭 더 자주 얼굴을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장을 하며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들던 그 따스한 풍경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대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모습에서 사랑과 온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임이 단순히 따뜻한 재회의 장면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김장은 송영자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난 뒤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과연 할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려고 했을까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힘들었기에 김장이라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쌓아오신 이 김장 문화는 그들에게 그저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송 할머니께는 이 김장이 단순한 김치 담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김장이 아니었더라도 자녀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할머니가 더 이상 김장을 준비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죠. 가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큰 계기나 사건이 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곤 합니다. 송영자 할머니의 가족에게 이번 김장은 그런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장을 마친 후 자녀들은 한결같이 왜 그동안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혼자 김장을 하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오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안 오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딸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항상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기에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셨는지 느꼈어요. 그들이 이번에 김장을 함께하며 느낀 깨달음은 단순히 김치 한 포기를 만드는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다시금 떠올리는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그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 두 해 가족들이 올해는 바빠서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할 때마다 느꼈던 외로움은 여전히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겁니다. 저 혼자 김치를 담그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맛있게 담가도 먹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치매 진단으로 인해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 없는 현실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는 할머니께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이 순간은 할머니께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송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김장이라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소중함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김장은 송 할머니의 가족에게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한데 모였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할머니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의 소중함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전통이나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공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의 김장날처럼 따뜻한 사랑과 추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